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던 60항쟁이 31주년을 맞았습니다. 당시 60항쟁을 이끌었던 기독교계의 역할을 돌아봤습니다. 기독교학술원과 온누리교회가 남북통일 과정과 그 이후 한국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의 베르너 크레첼 박사가 주 강사로 참여해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교회의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통일과 평화, 인권 등 사회 문제에 대해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왔던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선교정책협의회를 열고 총회가 추진해온 거대 담론들을 일선교회의 목표로 연결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던 60항쟁의 31주년을 맞았습니다. 1987년 60항쟁을 이끌었던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 지도부 상당수가 목사를 비롯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는 독재정권 시절 노동과 학생운동, 사회운동 전반에서 큰 역할을 하면서 민주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정희 전두환 군부 정권 시절 교회는 민주화 의식을 깨우치기도 했고 직접 운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올해로 70주년을 맞는 도시산업선교회는 산업단지의 전도를 위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설립한 산업전도위원회가 모태입니다. 1960년대 영등포 섬유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대구와 울산, 구미, 대전 등 전국에서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공장의 소모임을 통해 예배와 성경 공부를 했으나 박정희, 전두환 정권 등 길었던 군부 정권 때는 노동운동 단체가 됐습니다. 전도를 위해 설립한 도시산업선교회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동단체가 된 것은 당시의 시대 상황이 그만큼 암울했기 때문입니다. 시골에서 다 서울로 와서 일만 시켜줘도 어떻게 보면 감사하고 막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그런 어떤 그 상황이었었으니까 그것이 이제 인간다운 그 삶을 누리는지 그런 것조차 생각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배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를 이제 본인 스스로 노동자들 스스로 깨닫게 되고. 도시산업선교회는 70년대 원풍모방 노동조합 등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데 지원하고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서 민주화를 외치는 이른바 의식화를 담당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군부 정권 때 대학에서의 모임이 금지되면서 대학생과 청년들은 진보적인 교회에서 소모임 등을 통해 토론하고 학습했습니다. 한국기독청년협의회와 한국기독학생회 총연맹이 전국적인 조직을 갖춰 전국적인 규모의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엄혹한 억압하에 있었기 때문에 캠퍼스 역시 그 자유로운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지금처럼 이런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집회 시위의 자유 이런 것도 많이 제약당하고 있어서 교회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의 피난처가 된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 제정 이후 최초의 저항운동이었던 1974년 남산 야외음악당 부활절 사건에서 전단지를 뿌린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청년회 소속 청년과 학생들이었습니다. 해마다 4월에 열렸던 부활과 4월 혁명 모임에는 기독 학생들은 물론 가톨릭 학생들과 일반 대학생들이 참여했으며 강연은 자연스럽게 민주화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황인성 민주평통사무처장은 60항쟁 당시 기독청년협의회 총무로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 기획실에서 민주화 시위를 기획하는 실무 역할을 맡았습니다. 1974년 유신독재 철폐를 주장하며 전국적인 시위를 추진하다 적발돼 180여 명이 구속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민청학년 사건이 발생한 뒤 서울 종로 5가 기독교회관에서 목요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진보 기독교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고 김관성 목사의 제의로 김상근 목사가 기도회를 주재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구속자들이 또는 구속자 가족들이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인권 탄압, 또 구속된 사람들이 주장했던 바가 뭔지 하는 걸 알릴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목욕기도회가 얼마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가족들의 보고의 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상황이 어떤 거고, 그들은 왜 잡혀갔고, 자기들이 다니면서 당국으로부터 어떤 탄압을 받고 있고 하는 것들을 폭로하는 그런 폭로의 장이 됐고요. 목요 기도회가 열렸던 기독교 회관에는 60항쟁 때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사무실이 차려졌고 교회 인사들이 국민운동본부의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고 박형규 목사가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오충일 목사는 운영위원장, 임명진 목사가 대변인을 맡았습니다. 대학생이나 사회 인사 한 분이 구속이 되는 거하고 목사가 구속되는 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앞에 내세우는 사람들을 목사를 내세울 수밖에 없고요. 목사가 또 그걸 감당해 줘야 그래야 이 일이 돌아갈 수 있고. 당시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기독교계 인사들은 정치적인 의도보다는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는 기독교 정신이 운동의 밑바탕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한 주 앞으로 다가오며 남북 통일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뜻을 모아 한반도 평화 통일을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독교학술원과 온누리교회는 오늘 공동 세미나를 열고 통일시대 한국교회의 역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한 주 앞두고 한국교회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지금 기독교학술원과 온누리교회가 독일 교회의 사례를 통해 통일 시대에 한국교회가 해야 할 역할을 생각해보는 공동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초청된 독일인 목회자 베르너 크레첼 박사는 독일 분단 당시 서독으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독을 선택해 목회와 평화기도회 활동을 하며 독일 통일을 위해 힘쓴 인물입니다. 크레첼 박사는 당시 독일 교회가 사회의 중재자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독일 교회는 통일 과정에서 공산주의자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 그룹이 참여하는 원탁 회의를 주관해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크레첼 박사는 또 독일 교회가 동서독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절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품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적 차이로 인한 불평등 속에서 교회가 앞장서 동독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을 돕고 그들이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찾도록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Aber die wichtigste Funktion, und damit schließe ich die erste Einheit, die wichtigste Funktion der Kirche war, die vielen unglücklichen Menschen zu trösten. 크레첼 박사는 서독이 통일 이후에 동독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했다며 한국이 이런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동독이 가진 특수성과 가치관이 무시당하고 서독의 표준과 규칙이 일방적으로 강요됐다는 것입니다. Einen neuen Religionsunterricht, eine neue Regelung der Kirchensteuer, die vom Staat eingezogen wird, und sie wollten keine Militärseelsorge nach westlicher Art. 크레첼 박사는 한국 교회에 북한 고유의 정체성과 문화를 인정하며 상대적 약자인 북한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급변하는 한반도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동시에 통일 이후의 역할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진보 교단으로 불리는 한국기독교장로회는 그동안 통일과 평화, 사회정의 등 사회 문제에 대해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대 담론들이 교인들의 신앙생활과 동떨어진 면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앞으로의 선교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선교정책협의회 소식을 이순규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그동안 평화와 통일, 사회정의, 환경 등 사회선교에 중점을 두고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흔히 기장성이라고 얘기하는 기장총회의 정체성은 지난 세월 민주화 운동 과정과 교회가 수구보수화되어가는 현실 속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담론들이 일반 성도들에게 그리 와닿지 않는 주제는 아니었다는 의견이 이번 선교정책협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선교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총회와 목회 현장 사이에 생기는 선교정책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까 하는 고민을 서로 나눴습니다. 주 발제자로 참석한 성북교회 육순종 목사는 기장총회가 그동안 평화와 통일 등 거대 담론적인 사회선교 전략을 지향해왔다면 이제는 현장에 있는 교회가 녹여낼 수 있는 구체적인 선교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총회가 환경과 생태를 얘기하면 현장 교회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 쓰레기 잔반 재처리 비용이 얼마나 들며 거의 몇천억 들어가거든요. 그거 하는 거. 그것이 우리 환경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공생의 삶이 얼마나 이게 의미가 있는가를 교육하면서. 용 목사는 또 비정규직을 없애야 한다는 사회 구조적 모순을 지적해오면서도 정작 교회 안에 있는 비정규직 청년을 목회적으로 보살피지 못했던 것도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실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기장교회가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로 올 때 무슨 정의, 평화, 생명 이런 거 하려고 오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 문제로 오는 거예요. 자기 실존적 문제로 오는 거, 구원의 문제로 오는 거예요. 평화와 통일, 환경과 인권 같은 기독교적 가치를 일선교회의 목회로 연결시키기 위한 기장총회의 논의가 어떤 선교 정책을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한국기독교연합이 투표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했습니다. 한기현은 오늘 담화문을 통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선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라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물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투표에 빠짐없이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기현은 또 오로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교회에 등록하거나 헌금하는 후보,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 정책 대결이 아닌 상대를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데 주력하는 후보는 지도자감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원노회와 용인노회 등 용인 지역 6개 노회가 오늘 경기도 기흥에 위치한 구경찰대학 캠퍼스에서 연합체육대회를 열고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5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체육대회에서 참석자들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축구와 족구 등 다양한 스포츠를 통해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양동제일교회가 콩고 목회자들을 초청해 콩고 교회 성장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리더십과 교회 성장, 한국교회 성장 등을 강의했습니다. Et tous ces pasteurs, ces orateurs qui ont parlé, ils ont parlé du rôle qu'a joué l'Église et les pasteurs. Et nous allons essayer de pratiquer les mêmes principes pour le développement de notre pays.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경주 지역 조찬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경주시 기독교연합회와 경주시 장로회 총연합회가 개최한 기도회에서 경주제일교회 정영택 목사는 나라 사랑의 중심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안동교회가 제7회 안동지역 기독교 역사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안동지역에 초대 기독교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을 연구하고 알리기 위해서 마련된 이번 포럼에는 역사위원장 김대성 장로와 김승학 목사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이 다 묻혀지기 때문에 그것을 발굴하고 또 재해석해서 오늘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함입니다. 탈북 청소년을 위한 장대현 학교가 김남식 운영이사회 이사장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세계 어디에 내놔도 거뜬하게 그 학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어지기를 우리 기도하고 노력하고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교역자회가 국가안보 통일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200여 명의 목회자들은 도라교회와 제2땅굴, DMZ 등 동해안 최북단 교회를 방문하며 국가안보와 한반도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머나먼 후손까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대전 CBS가 세종 소년소녀 합창단 창단 예배를 드렸습니다. 합창단 지도 목사로 위촉된 최명덕 목사가 설교를 전했으며 위촉패 전달과 단원 임명장 수여, 합창단 축하 공연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또 아이들과 그 말씀 안에서 성실하게 또 진실하게 그렇게 섬기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 강원 CBS배 목회자 테니스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강원 지역 목회자 부부 70여 명이 참여해 각 조별로 예선 복식 경기를 펼치고 토너먼트로 승부를 겨뤄 친선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